경기도 파주시의 한 가정집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겨울방학 기간인 요즘 9살 우진이와 6살 유진이는 거의 하루 종일 집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두 아이를 돌보는 것은 오롯이 아빠 경섭 씨의 몫. 틈틈이 집안일도 챙깁니다. 아이 육아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4년, 5년? 그럼 지금 거의 살림은 잘 하시겠네요? 아니,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고요. 메인은 와이프가 하죠. 저는 그냥 돕는 거죠. 원래 맞벌이로 일했던 부부. 지금은 남편 경섭 씨가 일을 그만두고 두 아이의 육아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잘하는 것 같아? 아이를 키우기 위해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사람은 경력 단절이 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 한때 육아 도우미도 알아봤지만 높은 비용은 가족에게 부담이었습니다. 일단은 첫째 때는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이제 둘째가 생기면서 뭔가 약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부담이 조금 되기 시작을 하면서 와이프랑 이제 상의를 하고. 어느 부분이 이렇게 힘드셨나요? 일단은 뭐 아기 때는 애들 잠을 안 자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 재우는 거, 그리고 뭔가 어디를 다닐 때도 애들 거를 항상 밥이나 뭐나 따로 다 챙겨서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조금 힘들었고, 이제 커서는 조금 덜 힘들 줄 알았으나 또 여전히 다른 문제들도 많이. 네. 육아는 그야말로 산 넘어 산. 끝없는 난관의 연속인데요. 일단 학교를 가면은 이제 저학년이라 그 점심 딱 먹고서 학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또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잘 놀던 딸 유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반복되는 상황이 답답하지만 그렇다고 우는 아이를 모른 척할 수는 없죠. 왜? 너도 잘못했어? 오빠는 아프면 가만히거든. 집에서 더 세게. 너 이제 이거 하는 거 너 아파. 장난으로도 그거 하지 마. 너도 발로 밀었어? 그럼 너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해. 사이좋게 지내자. 사이좋게 지내자. 사랑해. 안아줘. 됐어, 일로 와. 사소한 다툼부터 놀이와 공부까지 아이들은 부모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데요. 돌봄 문제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주변에 보면은 그 학원을 많이 이렇게 가는 학생들이 좀 많아요. 둘 다 맞벌이 하다 보니까 학원을 보내야 되나 많이 고민했었는데, 저는 맞벌이 가정인데요. 첫째, 둘째 때는 돌봄 교실에 탈락해서 아이들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원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뺑뺑이를 돌리고 직장의 눈치를 보면서 어렵게 눈물로 아이들을 양육했었습니다. 실제 지난해 3월 기준 돌봄 교실 대기자는 1만 5천여 명에 다다랐는데요. 그중 97%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필요로 하는 학부모들은 많은데 그동안 이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뽑기 운에 따라서 당첨이 되면 뭐 지원받을 수 있는 그게 이제 돌봄 교실이었고 방과후 학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기존의 이제 돌봄 교실은 신청 자격이 좀 제한되어 있었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좀 있었고요. 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들은 이제 희망하는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참여율이 좀 더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의 방과후 교실과 돌봄 교실 이용률을 보면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하교 시간 이후 돌봄 공백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 학부모님들이 가장 큰 걱정이 하교 시간이 좀 빨라진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빠른 하교 시간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경력 단절이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사교육 기관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겨서 양육 부담은 저출산 위기로 이어지는데요. 2022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초등학생 수는 2023년 261만 명에서 2030년 161만 명으로 38.3%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초등학생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기로 했는데요. 페어런스 케어에서 이제는 퍼블릭 케어, 즉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학부모들이 마음껏 경제활동을 하려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학교 돌봄이 꼭 필요하다는 것. 하반기에는 전체 학교로 이것을 확대하고 2026년까지는 저학년에서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전부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K-팝 노래에 맞춰 학생들이 신나게 춤을 춥니다. 방송 댄스에 이어 주산, 암산 프로그램도 진행되는데요. 전국 459곳에서 시범 운영 중인 늘봄학교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이 늘봄학교를 본격 도입해 돌봄 공백을 해결한다는 방침인데요. 올 1학기를 시작으로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2학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늘봄학교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에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춘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학교는 학생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최적의 공간입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다양하게 연계 협력하여 정규 수업 외에도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늘봄학교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정규 수업 전후인 오전 7시부터 방과 후인 저녁 8시까지 초등학생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의 기능을 통합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돌봄 교실과는 다릅니다. 이 돌봄과 방과 후를 저희가 통합을 하면서 희망하는 학생들이 모두 다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질적으로 좀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을 동시에 담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희망하는 학생들이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부분. 두 번째 특징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는 학생 발달 단계에 맞춰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2시간 정도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한다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양육비 부담을 꼽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초등 사교육비는 증가세인데요. 늘봄학교에서 제공되는 매일 2시간의 무료 수업은 사교육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학생 1인당 월 40만 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부모들의 그 사교육비 부담이 큽니다. 이게 또 굉장히 그 아이를 아이 낳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는데 좀 부모들이 사교육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늘봄학교를 통해서 가질 수 있겠다. 방과 후 돌봄에 대해서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학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워킹맘이든 아니든 어쨌든 그 학교를 가지 않는 그 시간은 결국 학원을 가 있는 시간이거든요. 1년 중에서도 특히 학교 방학이 찾아오면 학부모들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의 역할을 학원으로 대신하지 않을 경우 돌봄과 교육의 몫은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학교에 가는 시간이 딱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하루 종일 이제 같이 있으면서 밥 챙기고 뭐 같이 놀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뭐 공부 봐주고 뭐 그런 게 조금 이제 힘이 드는 부분이죠. 이런 부담 속에서 발표된 정부의 늘봄학교 추진에 대해 학부모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일단은 애들을 보는 거 자체도 이제 힘든 일이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대신 해주는 그런 게 생기면 이제 경력 단절이나 뭐 이런 문제들도 조금 해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대안으로 떠오른 늘봄학교. 하지만 누가 돌보느냐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전국 시도교육청 공무원 노조에선 공무원의 행정 업무가 가중될 소지가 높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인력들이 업무를 거부했을 경우에는 또 결국 교사가 대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학교 구조거든요. 만약에 늘봄지원실을 설치를 하게 되더라도 늘봄지원실장이나 늘봄에 필요한 업무 인력은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늘봄학교에 투입될 인력의 전문성에도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제 지금 또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학교 폭력 문제인데요. 이제 아침 8시부터 혹은 7시 반부터 시작해서 밤 8시까지 이렇게 시간이 크게 늘어나면 이른 아침 시간과 오후 늦은 시간에는 교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담사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의 전문성은 우리가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정부는 교사들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과 전담 인력을 확보해 학교 내에서 늘봄학교 전담 운영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힌 상황. 우선 올해 1학기는 과도기 단계에서 기간제 교원 2,250명 등을 학교 현장에 배치하여 늘봄학교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업무가 기존 교사에게 더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에는 늘봄 실무 직원 약 6,000명이 모든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기존의 교사가 맡았던 방과 후와 돌봄 업무까지 포함한 늘봄학교 행정 업무를 모두를 교사에게서 늘봄 실무 직원으로 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학교의 늘봄학교 전담 조직인 늘봄 지원실을 완성하여 늘봄학교 전담 운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늘봄학교의 전담 조직인 늘봄 지원실은 올해 과도기를 거쳐 내년에 체계를 최종 구축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교육청 소속 지방 공무원 수를 늘리고 인건비도 증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력과 함께 공간 확보도 시급히 개선할 점으로 꼽힙니다.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 모두 상당한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일. 당장은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아직까지도 아이들이 놀이를 하거나 아니면 좀 친숙하게 오래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형태는 아닙니다. 지금 학교가 그동안 계속 공간혁신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실을 조금 더 아이들이 친숙하고 오래 머무를 수 있는 형태로 바꾸려는 시도들이 이뤄졌었는데 기존 교실을 활용해서 이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추진하다 보니 프로그램을 추진한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늘봄학교 도입에 맞춰 일부 학교에서는 건물을 증축하는 등 공간 확보를 위해 서두르고 있는데요. 송린초등학교의 경우 교실을 늘리면서
교실로 활용하던 특별 활동실이 재기능을 찾게 되었습니다. 다 원래대로 특별실 용도에 맞게 전환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증축공사를 통해서 새로운 교실을 또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저희 방과후학교나 늘봄학교 공간 준비하는 데 조금 원활해졌습니다. 네. 늘봄 교실 확보를 위해 정부는 학교 내 늘봄 교실 수요를 지난해 15,147개에서 올해 15,347개로 200개 늘리고 기존의 돌봄 교실과 함께 가용 가능한 교내 공간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만약 학교 안 공간이 부족할 때는 공장에서 제작해 조립하는 이른바 모듈러 교실 설치를 추진하고 나아가 학교 밖 공간을 늘봄센터로 연계 활용하는 것도 또 다른 방안으로 제시합니다. 지난해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 밖 공간인 고초나투어를 지역협력 기반의 돌봄 거점센터로 활용했는데요. 각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학교 안의 공간만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밖의 공간도 지자체라던가 이제 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서 학교 밖의 공간도 좀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학을 이제 일단 가르치는데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가르치고 있고요. 방송 댄스, 그다음에 현대무용, 그리고 미술 창작하고 있고요. 또 바이올린, 합창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댄스의 포인트 안무를 따라하고 발레 동작도 배우는 등 아이들은 새로운 배움에 흠뻑 빠져든 표정입니다. 아이들이 이 수업에 집중해서 듣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있구나, 같이 즐기고 있구나 생각을 하면 그게 제일 보람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아이들은 학교 안 정규 수업에 이어 학교 밖에서도 다채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여기 방송 댄스랑 발레랑 체육이랑 바이올린하는 게 재밌어서 방학인데도 여기 오는 게 나아요. 그중에 뭐가 제일 재밌어요? 체육이 제일 재밌어요. 돌봄에선 친구들 많이 사귈 수 있고 체험 활동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아이들은 물론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방학 때 할 일이 없고 학교에서 돌봄이 들어가지 못한 아이들에게 그 오전에 남아있는 시간들을 이 돌봄 학교에서 해주시니까 아이들에게 유익하게 지낼 수 있어서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일단 방학을 하게 되면 늦잠 자게 되고 이렇게 생활 패턴이 많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거를 잡아줄 수 있고 계속해서 일정 생활을 계획하에 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가 쉬는 방학 기간엔 돌봄 공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수업은 물론이고 방학 중 제때 식사를 챙기는 일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센터에 나오는 아이들은 학부모들이 원할 경우 점심 도시락도 준비해 줍니다. 점심 도시락을 부모님께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업체에다가 대량 주문을 해서 매일매일 배달로 받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청 큰 비용이 아니라서 학부모님들이 괜찮게 신청하고 계십니다. 방과후와 돌봄 교실이 통합 제공되는 늘봄학교. 앞으로 수준 높은 프로그램과 양질의 식사가 아이들에게 제공되려면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이들이 좀 질이 높고 좀 그런 퀄리티 있는 수업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전 예산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봐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저희가 넉넉하게 지원을 받으면 더 높은 수업에 아이들한테 지원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부족한 점도 있고 또 아직 채워야 할 것도 많아서 국가에서 더 섬세한 부분으로 저희에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누구나 뭔가 예술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매우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늘봄 학교가 그런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많이 활성화시켜가지고 진행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늘봄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돌봄의 기능이 강한 초등학교 1, 2학년과 달리 초등학교 3에서 6학년의 경우 학교 프로그램과 수준이 아이들과 맞지 않으면 오히려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내 아이가, 내 자녀가 학교 안에서 안정적이면서도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희망하는 부분, 그다음에 진로를 찾고 싶은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좀 더 제대로 받게 되면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직장 생활도 하실 수 있고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에 맡길 수 있고 학교나 교육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굉장히 질 높은 프로그램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이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적인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올 1학기부터 전국 2,741개 학교에 본격 도입되는 늘봄학교. 지역별로 보면 부산과 전남은 관내 모든 초등학교가 참여하면서 100% 참여율을 보였고 경기 지역은 73%, 대부분 지역은 30% 안팎의 참여율이 집계됐습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 참여율이 6.3%로 초등학교 608곳 가운데 38곳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늘봄학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들과 함께 늘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컨설팅을 함께 추진 중입니다. 계속 만드세요. 교육부와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또 지자체도 같이 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또 타부처라든가 유관 단체, MOU뿐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 분들의 힘을 모아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돌봄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으로 제시된 늘봄학교. 아직 시작 단계인 만큼 보완과 개선을 거듭하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 텐데요. 안정적 정착을 위해 어떤 요건들이 갖추어져야 할까요? 안정된 그런 돌봄을 받을 수 있으려면 재정이나 인력이나 이런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하다가 끊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그렇게 안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늘봄학교로 인해서 그 학교에서 혹시 늘어날 수 있는 행정 업무 부담을 없애주기 위해서 늘봄 지원실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서 어떤 인력이나 그런 경우 이제 예산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사업 확대보다는 먼저 순서를 굳이 따지자면 이 시스템 구축, 늘봄학교 지원 시스템 구축을 이제 우선할 필요가 있겠다. 이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 법안이 통과돼야 안정적이고 충분한 예산과 전담 인력의 확보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늘봄의 사무주체를 분명히 규정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어야만 이 교육청이랑 지자체가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이 늘봄의 모든 책임이 학교에 전가되지 않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늘봄학교는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복지 정책이자 인구 절벽을 마주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난제를 풀어낼 시대적 과제입니다. 초등 돌봄 절벽이 불러오는 부모의 경력 단절이 계속되는 한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의 힘이 모아져야 할 때입니다.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또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입니다. 늘봄학교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가 안전한 공간에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돌봄을 받는다면 부모는 안심하고 일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없는 시간, 국가의 돌봄 아래 유익한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을 쌓아간다면 우리나라의 건강한 미래로 성장할 것입니다. 3월 전국에 도입되는 늘봄학교.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속담처럼 시작하는 지금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꾸준히 아쉬운 점을 보완해 늘봄학교만의 시스템을 구축해낸다면 늘봄학교는 우리 사회의 난제를 풀어낼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Leaky faucet, creaky floor. We don't even own a bathroom door. The sofa set